날씬해요. 라이브입니다. 터닝 포인트를 얼른 잡아야 하는 토트넘이요.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네덜란드 선수들이 갖고 있는 게 다 이름이 쉽지 않다는 건데 토트넘도 이걸 안 거지. 알아가지고 토트넘 SNS에 그 본인 피셜 직접 나와서 너의 이름은 네덜란드 말과 영어로 어떻게 부르면 되니? 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In Dutch is bergwijn.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In Dutch is 네. bergwijn. 베르베인? 이렇게 들리죠? 대충? 그러니까 표기법은 베르흐베인이 맞는데 빨리 해서 베르베인? 뭐 이런 듯한 느낌이 있어요. 베르베인? 베르베인?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름이 쉽지 않다. 근데 어쨌든 베르흐베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적료가 한 400억 정도라고 합니다. 400억 정도고 2025년 여름까지 계약을 했고 등번호는 몇 번? 23번을 달았습니다. 누가 달았던 번호인가요? 바로 에릭센이 들었던 이제 등번호인데 이거를 베르베인이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그만큼 뭐 여러 가지 기대가 좀 큰다는 거 아니면 그냥 비어서 받았나? 모르겠네요. 자, 해리케인의 부상 때문에 지금 공격 쪽에 어쨌든 보강이 좀 절실했잖아요, 토트넘이. 그래서 이 베르베인이 얼마큼 잘해주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토트넘 팬들은 뭐 수비도 좀 빨리 보강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베르베인은 약간 좀 세컨이나 이쪽이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도 한 명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영입이 됐으니까 베르베인이 잘해주는 게 토트넘에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도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와 근데 진짜 빠르게 팀 훈련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토트넘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 베르베인이 선수들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토트넘 선수들하고 같이 팀 전술 훈련에 들어와서 몸도 풀고 이런 사진과 영상을 좀 공개를 했는데 얼마큼 빠르게 이 베르베인이 토트넘과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베르베인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기대를 많이 모았던 선수죠. 네덜란드 PSV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17살 때 1군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만으로 22살인데 벌써 프로에 뛴 게 6시즌째입니다. 참 많이 뛰었어요. 뭐 스피드,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이렇게 돌파하는 거 있죠. 드리블 해가지고 돌파, 그다음에 오른발 잘 때리고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골도 곧잘 넣는데 사실은 도움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물론 뭐 에릭센하고는 포지션이나 플레이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에릭센이 그동안 뛰면서 잘해줄 때는 정말 꾸준하게 상당히 이선 쪽에서 볼을 잘 밀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르베인에게도 골과 더불어서 바로 그런 지원 사격까지도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르베인은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를 뛰면서 올 시즌 보면 16경기에 뛰어서 1부 리그만 5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좀 복잡한 퍼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딱 처음에 베르베인의 오피셜을 뛰고 난 다음에 쭉 이제 뭐 베르베인의 스타일 어떤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손흥민과 스타일이나 주요 포지셔닝이 겹칩니다. 이러면 무리뉴 감독도 이걸 어떻게 퍼즐을 잘 맞출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베르베인이 올 시즌 제가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올 시즌 PSV에서 뛰면서 주로 뛰었던 그 포지션 그리고 움직임을 나타내는 히트맵인데 한번 보실래요? 네. 어때요? 진짜 손흥민 선수와 겹쳐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베르베인은 주로 왼쪽에서 뛰면서 안쪽으로 약간 접고 들어가서 여기서 뭔가 오른발로 마무리하거나 지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약간 반대발 윙어의 같은 개념이죠. 손흥민 선수도 이제 왼쪽에 뛰면서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겹친다.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베르베인과 손흥민은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공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케인이나 무사 시소코가 좀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과 베르베인은 당장은 경쟁하기보다는 공존할 가능성이 높은데 손흥민과 베르베인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베르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주로는 왼쪽에 뛰지만 반대쪽 오른쪽도 가능하고요. 약간 아래로 쳐져서 뭐 세컨 스트라이커 같은 것도 가능하고 혹은 최전방으로 올려놔도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르베인의 어떤 멀티적인 어떤 능력을 활용을 해서 손흥민과 베르베인을
공존시키는 이제 가능할지는 제가 그래서 이 손흥민과 베르베인이 공존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전제는 토트넘이 이적 시장 문이 닫힐 때까지 최전방 9번 스타일의 선수를 영입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랬을 때 4-3-3인데 베르베인을 최전방 톱으로 씁니다. 그리고 양쪽 날개로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를 세우게 되고요. 허리 쪽에 이렇게 역삼각형의 세 명은 로셀소와 알리, 아래는 은돈벨레가 쓰게 됩니다. 수비 쪽은 탄강가, 베르통원, 알더웨이럴트, 그다음 이쪽에는 오리에가 쓰게 되고요. 요리스 키퍼가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4-3-3을 쓰게 될 경우는 베르베인과 손흥민 선수가 공존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능하고요. 4-2-3-1을 쓸 경우도 손흥민과 베르베인 같은 경우는 공존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전방에 루카스 모우라, 손흥민, 알리, 베르베인, 그리고 이선 쪽에 로셀소와 은돈벨레, 수비 쪽에 탄강가, 베르통원, 알더웨이럴트, 오리에, 요리스입니다. 그다음에 4-2-3-1을 쓸 때 약간 다르게 쓸 수도 있겠는데 이때는 손흥민과 베르베인을 위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카스 모우라가 톱은 맞는데 왼쪽에 베르베인을 놓고 알리를 놓고 손흥민을 오른쪽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선 쪽에 로셀소와 윙크스, 그다음에 아래쪽에 탄강가, 베르통원, 알더웨이럴트, 오리에, 요리스 이렇게 배치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케인이 돌아오거나 이랬을 경우는 또 다른 어떤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당장은 이런 식으로 해서 베르베인과 손흥민 선수를 공존시키지 않을까 좀 보고요. 베르베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속도감이 상당히 좋은 선수여서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손흥민과 베르베인이 공존하게 된다면 일단 눈에 띄는 건 굉장한 속도감을 통한 역습 혹은 뭐 카운터 어택 이런 게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의 어떤 주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당장 이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경기가 열립니다. 주말에 뭐 열리죠?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에 토트넘 홈에서 바로 맨시티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토트넘이 현재 지금 6인데 챔스 진출권이 4위 첼시와의 승점차가 6점 차니까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서는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한데 역시 시티는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죠. 현재 지금 2위인데 최근에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는 토트넘이요 6경기 동안 시티에게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시티가 최근에 누가 돌아왔죠? 세계 최고의 왼발 센터백 중 한 명이라 불리는 라포르트가 돌아왔기 때문에 역시 쉬운 상대가 아닌데 물론 하지만 토트넘도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기억은 좋죠. 시티를 잡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묘기 좀 살려볼 만한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베르베인이 이번 당장 시티 경기에 얼마큼 결합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손흥민과 이 베르베인을 활용을 한 역습 이거는 어쩌면 시티와의 경기 때 굉장히 주요한 전투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정팀 맨시티가 이긴다. 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